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11년도 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무엇을 버릴지 한번 결정해 봅시다. 자, 81번입니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이 돼요. 자, 81번은 바로 전기 울타리의 시설 기준이다. 가장 이제 그 전기 울타리 쪽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될 내용은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제 전기 울타리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 사파리죠, 사파리. 동물원. 그래서 맹수들이 탈출하는 거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 울타리라는 걸 치고요. 또 하나가 뭐 이제 농작물을 지킨다든지 가축이 탈출하는 걸 방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요건 좀 세 가지 형태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전기 울타리의 사용 전압은 250V 이하가 됩니다. 자, 전기 울타리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가 돼야 된다? 250V 이하. 두 번째가요, 전선의 굵기도 심심치 않게 물어봅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간혹 가다가 얘가 인장강도의 형태로도 물어봐요. 그래서 이때는 1.38kN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목과의 이격거리도 물어봅니다.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몇 cm가 되냐면 20cm가 돼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요, 뭐 나머지 문제 푸는 데는 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갑시다. 81번 전기 울타리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죠. 요 수목과 이거 30cm인데 맨날 틀린 걸로 맨날 20cm 나와요. 자, 첫 번째가 거기 보시면 수목과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요거 맞아요. 제가 틀린 거를 하도 이제 요거 맨날 틀린 걸로만 물어보니까 맞고요. 1번 맞는 얘기. 2번 보자.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맞는 얘기지. 전선의 굵기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요. 3번, 요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기둥 사이 이격거리가 2cm가 아니고요. 25mm가 되고요. 4번에 보면,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의 그 공급 전압의 그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다? 250V 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 형태만 기억하시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2번 가잖아.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한 시설 기준 중 알맞는 거죠. 그래서 82번은 또 지선의 시설 기준이다. 또 나왔다. 그래서 보통 이변이 없는 한 절연 내력이나 이 지선에 관련된 내용은 빠지지 않으니까 우리 쪽에서는 필히 좀 갖고 가자. 자, 일단은 지선의 시설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지물이 있으면 이렇게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가 안전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지선의 우리 안전율은 최소 얼마가 된다? 2.5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허용 최저 뭐가 된다? 인장 하중이 되고요. 이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최소 얼마가 되냐면 4.31 kN 이상의 것을 말하고요. 자, 세 번째가 소선수는 우리 몇 가닥이었다? 세 가닥이다 라고 얘기했죠. 세 가닥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이제 지름은 최소 얼마?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지선이 우리가 도로를 횡단 시, 자,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최소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5m 이상 높이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교통에 지장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하나인다면 얼마가 된다? 4.5m 이상 높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다 걸렸잖아요. 자, 그럼 갑시다. 옳은 거죠. 자, 지선의 안전율은 3이 아니죠. 자,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나가리. 자, 2번. 연선을 사용할 경우 그 소선은 3가닥 이상. 요게 맞는 얘기네. 소선 수는 몇 가닥? 3가닥이다. 2번 맞는 얘기다. 3번은 얘기 한 적도 없지만 30cm다. 자, 4번. 지선이 도로를 횡단할 때는 4가 아니라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말한 것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83번 보자. 이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자, 사용전압이 66kV인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얼마 이상의 경동 연선이 이제 이어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요게 이제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종래에는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개정이 됐어요. 말이 개정이 된 건데 83번이죠.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다. 원래 이제 요 테마를 병가라고 불렀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하나의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흔히 말하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을 같이 설치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은 전기선과 전기선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무엇을 이제 집중적으로 물어보냐면 첫 번째가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 제한이 있어요. 100kV 미만에서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경우는 목주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경우에 해당하면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몇 스퀘어가 정답이냐면 50 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원래 이제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55였는데 요게 50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전선의 굵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50 스퀘어, 요 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제가 한번 완료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우리는 자, 저압선과 고압선을 병행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 또 뭐가 나오냐면 저압선과 고압선을 병행 설치할 때 저압선의 위치는 어디에다 두는가라고 해요. 당연히 이 고압선의 하부에 두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고, 자, 이격거리 물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때는 0.5m 이상을 이격하는데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0.3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00V 가공전선과 저고압선을 병행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요, 기본적으로 1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는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압이 35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때는 2m 이상을 이격시켜 주고요,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인 경우에 한해서만 2m가 아니라 1.2. 자, 이때는 1.2m가 되고요, 케이블일 때는 똑같이 0.5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까지 35를 초과하고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까지 요 범주에 해당한다면 요때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요 2m 이상을 이격하는데 케이블일 때만 뭐가 된다? 1m라는 거.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8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자, 84번 정리하고요. 한번 지워볼게요. 84번. 저와 옥축전선로에 대한 시설로서 그 잘못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옥축전선로의 시설 기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옥축전선로는 뭐냐면요. 건물의 측면을 지지대를 기준 삼아서 요렇게 저희가 이제 뭐 이 지짐을 이제 지지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측면을 이용해서 저희가 전선로를 가설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가 옥축전선로도 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데요. 자, 일단은 100kV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자, 특고와 목축전선로의 제한 전압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좀 제가 만든 거니까 이렇게 한 의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얘는 사용 가능 공사와 두 번째가 사용 불가능 공사로 좀 구분해 볼게요. 자, 옥축전선로는 사용 가능 공사와 사용 불가능 공사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이 분필이 몽당이 돼서 좀 새 걸로 좀 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사용 가능 공사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옥축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옥축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 의도가 되고, 사용 불가능 공사는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이렇게 물어봤다고 보시면 돼요. 틀린 거. 그러면 옥축전선로의 사용 가능 공사 옳은 걸 물어봤으면 무조건 합성 수지관 공사를 했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옥축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물어보면 무조건 합성 수지관 공사를 하였다를 찾아주시고요. 만약에 사용 불가능 공사, 즉 옳지 않은 걸 물어보면 반드시 목조형 조형물에 금속이라는 단어와 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선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고요. 세 번째가 고압 옥축전선로에 대해서는 전선을 뭘 사용하냐고 좀 물어봐요. 바로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거, 케이블 공사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잘못된 거죠. 저압 옥축전선로의 시설 중에 뭐가 된다? 옳지 않은 것, 즉 사용 불가능 공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조형이라는 건 이 건물의 형태가 나무의 형태다 이런 얘기죠. 이 목재, 이제 이 목재로 된 이 재질의 이제 그 건물이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목조형이면서 무슨 말? 금속이나 버스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몇 번에 이제 3번에 보면 목조형 조형물에 금속관 공사를 했다. 안 된다고.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된다는 거.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85번 가자. 합성 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와 목내 배선의 시설 중 틀린 거죠. 자, 지금 이 문제는 합성 수지관 공사에 대한 내용이네요. 이것도 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지워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합성 수지관 공사다. 자, 몇 번이냐면 85번이죠. 합성 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요건 이제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요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봐요. 합성 수지관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그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하를 기억하면 되냐면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여기 이제 원래는요 연선일 것인데 단선의 경우 10스퀘어 이하의 것을 이제 넣어야 한다 이런 의도인데, 어쨌든 전선의 단면적은 10스퀘어 이하. 자, 두 번째가요, 이건 뭐 관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지금 1번과 2번은 내부에 접속점을 저희가 만들면 안 됩니다.
관 내부에서 접속점을 만드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이 이렇게 왔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관이 분기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전선을 접속할 때는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접속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접속하면서 저희가 접속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선의 접속은 이렇게 돼줘야죠.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형태의 방법이 아니다. 다음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관과 관. 그 다음에 관과 박스를 삽입 시 관 바깥지름에 이 관 바깥지름에 몇 배? 1.2배 이상 삽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라는 걸 사용한다면 접착제 사용 시 어떻게 된다? 0.8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합성수지관과 요 합성수지관을 연결할 때는 커플링이라는 재료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관 지름을 D라 했을 때 삽입 깊이를 L이라 하면 이 L은 뭐가 된다? 1.2D 이상이 나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접착제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본드 발라줘요. 이 본드라는 걸 발라주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바로 이제 1.2배가 아니라 0.8배 이상이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접착제라는 언급이 있으면 0.8배가 된다는 거. 자, 마지막 관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마지막은 관 지지점 간의 거리. 자, 네 번째죠.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메다 이하가 돼야 된다? 1.5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관을 지지할 때 뭘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새들이라는 걸 사용하죠. 새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 피스로 이 새들을 고정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새들과 새들 사이의 간격이 얼마? 1.5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식의 이제 이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된지 한번 보면 자 우리는 틀린 거죠. 자 합성수지관이고요. 관의 지지점 간 거리는 1.2m가 아니라 1.5예요. 이거 잘 나옵니다. 잡아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박스 기타 부속품은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경우 방습 장치를 할 거 너무 맞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사용 전선은 절연 전선일 것. 그 다음 네 번째 관 내부에는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뭐 이제 여기서 이미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8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얘기죠. 자, 다음 86번 보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그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옳지 않은 방법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가공 케이블의 시설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자, 일단 요거 지워보자. 자, 86번이죠. 가공 케이블의 시설 기준이다. 요건 이제 사실은 이 가공 케이블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조가용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선을 가공으로 띄울 때에는 가급적이면 그 전선 중에서 어떤 전선을 사용하려 하지 않냐면 케이블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좋은 점은 많은데요.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선을 가선 시에 이 전선의 처짐의 정도가 커지는 거죠. 이것을 저희가 뭐라고 한다? 이도라고 하죠. 이도.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전선을 가선 시 전선의 처짐의 정도를 말하죠. 이도가 커지면 다른 그 무엇과 이제 접촉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진동도 커지고 또 하나가 이도가 너무 작아지면 전선의 장력이 지나치게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전선이 끊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적정 이도를 주는 건데 케이블의 경우요, 전선을 가선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조가용선을 설치해서 이 조가용선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선해줘라 이거죠. 케이블을.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게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빨간색으로 그린 게 바로 뭐가 된다? 조가용선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요거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 접지를 합니다. 요건 피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3종 접지 공사라는 접지 대상물이었는데 접지 종별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접지를 이제 나온다면, 접지 부분을 낸다면 접지 공사를 한다 안 한다 이렇게밖에 못 내. 그래서 일단 알고 있자. 자, 첫 번째가요. 행거로 지지하는 경우, 행거로 지지 시 0.5m 이하마다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끈으로 이제 묶는 형태, 요거를 저희는 뭐라고 한다? 행거 방식이라고 하고요. 요거와 행거 사이의 간격이 0.5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가 이 조가용선의 재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22스퀘어 이상의 아연으로 도금한 강연선, 강철선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철에다가 아연으로 도금한 형태가 되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에서 장난친 적은 없고요. 전선의 굵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물에 대한 부식에 대한 강도가 아주 우수해진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테이프나 내지 철 바인드 지지 시 0.2m 이하마다 지지한다는 거. 요렇게 테이프로 휘감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철 바인드 강선을요, 제가 이렇게 꼬면은 벤치로 이렇게 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꼬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잡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의 간격이죠. 이렇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가공 케이블의 시설 방법 중 옳지 않은 거죠. 1번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에 의하여 시설한다. 맞는 얘기예요. 행거로 시설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접속시키고 비닐 테이프, 금속 테이프랑 비닐 테이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때는 30cm 이상 간격으로 붙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요거는 이 수치도 틀렸지만 마지막에 이상이라는 말도 틀렸어. 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맞는 얘기예요. 조가용선은 22스퀘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지금 보니까 접지에 대한 내용을 하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86번에 몇 번이냐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87번.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곳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료에 적용하는 풍합파중이 됩니다. 자, 이건 좀 제가 지워볼게요. 요건 병종풍합파중에 대한 기준이고요. 몇 개 좀 정리할 내용만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80 몇 번이냐면 7번이 되겠죠? 예. 자, 87번인데 병종풍합파 중에 시설 기준이 되고요. 일단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병종풍합파 중은 각종의 50%를 적용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물어보니까 기억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선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우리는 풍합파중이라는 걸 고려하는데 이 풍합파중은 총 3가지가 있었다. 갑종, 을종, 병종인데요. 계절에 따라서 이제 이 지방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게 좀 달랐었죠. 뭐 고온 지방이냐, 저온 지방이냐,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필요 없고요. 첫 번째가 인가가 연접됐다. 또는 인가가 연접된 뭐 시가지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무조건 조건에 관계없이 병종풍합파중을 적용하고요. 두 번째가 요 병종풍합파중은 35kV 이하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 예, 인가가 이제 많이 연접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바로 병종풍합하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7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3번. 그 외에 얘는 갑종에 50% 적용하고 또 하나가 35kV 이하에서 적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88번이 되겠습니다. 인가가 많이 연접된 시가지 또는 인가가 이제 이건 사실 중간에 꼭 많이라는 말이 붙어요. 네. 자, 88번이 됩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 그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뭐가 된다? 철탑의 종류에 대한 문제죠. 자, 첫 번째가요. 철탑에 대한 종류인데 우리는 무슨 형 철탑? 직선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직선형 철탑. 이 직선형 철탑은 수평각도 몇 도 이하가 되냐면 바로 3도 이하인 개소에 적용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무슨 형? 각도형이 되겠습니다. 각도형은 수평각도 몇 도를 초과한다? 3도를 초과하는 개소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직선형은 3도 이하, 그 다음에 각도형은 3도를 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인류형이 돼요. 요것은 이제 인류 또는 억류한다라는 걸 기억합시다. 이제 전선의 장력을 조절하는 그러한 이제 지지물이고요. 시작점과 지지물의 시작점과 끝점에 설치가 돼요. 자, 네 번째가 내장형이에요. 내장형. 요거는 첫 번째가 이 경관에 차가 큰 곳이나 두 번째 직선형 철탑이 이 직선형 철탑이 연속하여 10기 이상씩 10기 이하마다 1기씩 건설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불평형 장력이다. 뭐 이런 불평형, 불평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냥 내장형 밀어주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가 된다? 보강형은 종류 정도만. 네. 별도로 겨냥해서 묻질 않으니까 종류 정도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뭐예요? 지지물의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이죠. 그쵸?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지지물은 무슨 지지물이다? 내장형 철탑. 내장탕이 되겠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89번.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설명인데요. 만약에 89번은 사실 뭐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좀 세모를 치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세모 문제는 아니야. 일단 볼게요. 제가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이 태양광 관련된 시설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요. 첫 번째가 전선의 굵기는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 주고요. 두 번째가요. 애자 공사는 안 된다고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거 두 개 믿고 가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것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호해 줘야겠죠. 이제 노출되지 않아야겠지. 두 번째,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그 부하축 전로의 접속점에 가까이에서 개폐기를 둬야지. 이런 게 어딨어. 그쵸? 2번이 잘못됐고요. 3번, 전선은 공칭 단면적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맞아요. 최소한 3번은 찍으면 안 돼. 그 다음에 4번, 태양전지 모듈의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두어야겠죠. 이건 좀 사실은 너무 맞는 얘기인데, 어쨌든 뭐 제가 설명드린 두 개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모를 친 건데 좀 너무 당연한 얘기다.
라는 거죠. 자, 89번, 이제 90번이죠. 뱅크 용량이 10,000 kVA 이상인 특고압 변압기에 내부 고장이 발생하면 바로 그러니까 어떤 보호 장치를 하여야만 하는가? 자, 90번은요. 특고압 변압기 보호 장치가 됩니다. 근데 이 보호 장치는 바로 어떤 사고를 얘기하냐면 내부 고장을 말해요. 네. 그러면 첫 번째가 이들의 용량이 5,000 이상, 5,000 kVA 이상의 10,000 kVA 미만이라면 이 내부 고장에 대해서는요, 경보장치 또는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둘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라 이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 차단 장치는 릴레이, 계전기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10,000 kVA 이상이 되는 순간 경보 장치는 못 오고요. 자동 차단 장치, 내부 고장 사고에 대해서 자동 차단 장치만 시설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게 세 번째가 탄행식 변압기. 외부 냉각 매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대표적으로 순행식이나 풍냉식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 탄행식 변압기의 냉각 장치의 고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 장치를 두냐면 바로 경보 장치를 시설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요, 용량이 10,000 이상이죠. 그리고 무슨 사고? 내부 고장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는데요. 자동 차단 장치만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에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91번. 이거는 중성점 접지도체에 대한 얘기죠. 22,900V 다중접지에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의 이제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할 경우 중성점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그 접지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이종 접지선이었었죠. 근데 요게 이제 중성점 접지공사로 그 명칭이 개정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몇 번이냐면 91번입니다. 중성점 접지도체에 굵기가 됩니다. 자, 중성점 접지공사의 그 접지도체에 굵기가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본이 16이에요. 단 두 가지의 형태로서 뒤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가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25kV 이하의 다중접지나 두 번째가 7kV 이하의 누가 된다? 고압전로에서 이 저압전로로 결합이 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접지선의 굵기가 얼마가 된다? 바로 6스퀘어가 된다라는 거. 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지금 이 문제는 25kV 이하의 다중접지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원래는 16이지만요. 이 두 번째 조건에 준하죠.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91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2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400A 퓨즈에 대한 그 전격 전류의 1.6배에서 몇 분 안에 용단되는가? 이거 문제인데요. 자, 요거 지워보자. 요거는 좀 제가 세모 좀 치고요. 좀 버리세요. 근데 어차피 해야 되리라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몇 번이냐면 92번이죠. 저압용 퓨즈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말하는데요. 사실 수치가 다 개정이 돼서 뭘 좀 중점적으로 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치가 많이 개정됐습니다. 자, 전격 전류 시간, 그 다음에 불용단, 그 다음에 용단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외울 때 좀 이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간이 63이야.
진루 작은 게 4예요. 심심하니까 4에서 4를 한번 곱해봐. 근데 얘가 좀 거지 같기 얘만 미만이야. 나머지는 다 이하인데. 거지 같으니까 여기에다 공을 하나 또 붙여봐요. 그 다음에 왜 얘만 공을 하나 붙여줘? 얘는 2개 붙여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이하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 시간은 건너뛰고요. 불용단으로 갑시다. 자, 불용단이라는 건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 자, 이 불용단 요놈은 몇 배냐면 1.5배예요. 얘도 1.5배인데 나머지는 죄다 1.25배가 됩니다. 자, 용단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1.5배를 초과하고 얼마 이내의 전류에서 이제 용단되어야 되냐. 자, 용단은 요놈 2.1배, 요놈 1.9배, 나머지는 죄다 1.6배예요. 그러면 얼마 시간 안에 용단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요놈이 60이잖아요. 여기도 60분. 저걸 기준으로. 얘네들은 다 60분이야. 그 다음에 요놈이 120분. 요놈이 뭐가 된다? 180분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표를 한번 완성해 보자고요. 400A를 초과하는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예전에도 400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수치가 요거는 같아요. 근데 400A를 초과하는 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400A짜리 퓨즈를 얘기하고요. 그쵸? 1.6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이내에 용단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다? 180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면. 예전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좀 어렵죠. 93번 세모 이런 거 버려. 2번입니다. 2번. 이건 제가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22,900V 가공전선과 이제 이 저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과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자, 93번 전력보안 통신선을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할 경우 그 노면상의 그 높이는 얼마 이상 높여야 되는가? 이것도 좀 지워보고요. 제가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력보안 통신선의 높이가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제가 이제 해드릴게. 자, 94번이죠. 자,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다. 자, 첫 번째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 자, 첫 번째 무슨 통신선? 바로 가공 통신선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첨가 통신선이 되겠다라는 거. 자, 첫 번째 저고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이 된다. 그럼 여기서 가공통신선은 뭐냐면 전력 보안 통신 설비를 위해서 이제 지지물을 세운 통신선이고요. 두 번째가 첨가 통신선은 기존의 전력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다가 통신선을 업어가는 거예요. 요런 걸 저희가 무슨 통신선? 이제 이 첨가 통신선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도철횡이죠. 그래서 요거 이제 위인데 제가 이제 횡단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요. 자, 가공통신선인데, 제가 이제 전력보안 통신선을 위해서 지지물을 세운 거예요. 근데 첨가통신선은 이런 식으로 꼭 주어져. 저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이런 식으로. 또는 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이렇게 꼭 주기 때문에요. 요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어지는 조건을 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기억해야 돼. 자, 가공통신선이 도로로 횡단하면요. 기본적으로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는데, 만약에 그들이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라는 조건이라면 4.5m까지 그 높이를 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첨가통신선이 도로를 횡단하면 무조건 6m가 되는데요. 저고일 때만이에요. 이때는 이들이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다면 5m가 되겠습니다. 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얼마였다? 6.5m가 됐었죠. 단 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레일을 기준으로 하죠. 자, 횡단보도교인데요. 가공통신선은 3m가 되고요. 자,
이 저고압일 경우는 3.5m예요. 다만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요딴 얘기 들어오면 얼마가 된다? 3m가 되겠고요. 특고압은 5m가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역시 표를 한번 완성해보자.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전력보안 통신선이죠. 뭐 누구한테 시설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누굴 얘기한다? 가공통신선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횡단보도교죠. 네, 3m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네요. 1번. 네. 이렇게. 자, 95번. 2차 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요. 그 절연변압기 1차 측 전로에 자동 차단 보호 장치를 시설할 경우 전격 살충기에 전격 격자의 높이죠. 95번. 전격 살충기에 시설인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이 격자의 높이죠. 바로 얼마가 된다? 3.5m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나온 건 한 번이에요. 이거 원래는 3.5m인데 1차 측에 자동 차단 장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얼마가 된다? 1.8m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측에 뭐 자동 차단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1.8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저희가 이제 모기잡이하는 전격 격자 살충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에요. 요거는 솔직히 뭐 제가 요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제 세모를 친 거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냥 문제는 요거 하나만을 물어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이제 96번. 엘리베이터 승강 이제 등의 승강로에 시설되는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전압의 한도. 96번이죠. 우리 기술 기준에서요. 사용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면 몇 볼트 이하가 되냐면 400볼트 이하가 돼요. 단 두 놈만 빼고죠.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교통신호등이에요. 자, 교통신호등의 사용 전압은 얼마가 되냐면 300볼트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놈 바로 누구냐면 의료용 변압기나 자, 전기 울타리 먼저. 이 전기 울타리나 의료용 변압기는 의료용 변압기 요 놈들은 250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번은 정답이 3번이에요. 근데 요 문제 자체가 조금 유니크합니다. 어쨌든 사용 전압에 걸리는 문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2011년도 2회 관련된 문제인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를 제가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이죠. 전기 울타리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2번 지선에 대한 거 이제 또 지선이죠. 맨날 해야 돼. 요건 이제 버릴 게 없고요. 83번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죠. 요것도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84번 옥측전선로에 대한 내용 요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5번 합성수지관공사 꼭 하자. 그 다음에 86번 조가용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역시 꼭 기억해 주시고, 87번 병종풍압파 중에 시설 기준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정리드린 요 35kV 이하까지 꼭 같이 기억해야 되고, 갑종에 50% 적용한다는 거. 88번 철탑의 종류 해야죠. 그 다음에 89번 태양광 관련된 시설인데 두 가지를 보는 건데요. 조금 이제 세모치긴 좀 아까운 문제. 자, 90번 특고와 변압기의 보호장치,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장치를 시설하는 기준을 얘기하고요. 역시 하셔야 됩니다. 91번 중성점 접지공사의 접지도체와 관련된 얘기죠. 해야 돼요. 92번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했으면 저는 솔직히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까다롭죠. 많이 바뀌어갖고. 자, 그 다음에 93번 버리고
94번 전력 보안 통신선의 지표상 높이 합시다. 95번 이 전격 살충기에 대한 그 격자 높이인데요. 요거 물어본 문제인데 아무튼 요거는 선택해 주시기 바래요. 96번 사용 전압에 관련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011년도 2회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해설이었고요. 아무쪼록 제가 정리해달라고 했던 부분은 꼭 좀 기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